아니고 이 배가 잡을 수도 있고 저 배가 잡을 수도 있는데 그걸 어떻게 그걸 구별하는지 참 궁금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수입 수산물에 대해서는 원산지가 또 표시되어 있고 그것도 단속도 하고 있고 또한 어종에 따라서 또 서식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종과 원산지를 보시면은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원양산 명태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러시아 수역에서 잡은 것이고 또 우리가 또 메로라고 하는 파타고니안 이빨고기가 있습니다. 이는 주로 남극에서 잡아오고 또 그리고 다랑어 종류 같은 경우에는 적도부근 남태평양에서 주로 의약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구별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근데 방사능 관련 뉴스를 좀 자세히 살펴보니까요.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그 후쿠시마 앞바다를 통해서 북상했던 오징어떼 일부가 9월, 11월쯤에 우리나라 동해로 들어온다. 그래서 오징어 드시면 안 된다. 이런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오징어 정말 좋아하는데요. 네. 오징어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 왜 그래요? 그러냐면은 네. 일본 태평양 측 오징어 개통군이 일본의 그 푸켓도하고 본섬 사이 그 스가루 해협을 통해서 일부가 가을, 겨울에 이제 넘어온다고 하지만은, 네. 이때쯤에는 우리 배들은, 벌써 울릉도 이남이나, 동해 남부 해역, 제주도 해역에서 의역하기 때문에, 일본 측 수역의 오징어가 의역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아, 여러 가지로 좀 이제 안심되는 얘기를 해주시니까 좀 마음이 좀 놓이는데요. 예. 그래도 더 철저하게 분석도 해주시고 좀 관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 방송을 보시는 국민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조금 안심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걱정되는 게요. 그 일본산이 우리 국내산으로 둔갑돼서 들어오지 않을까가 또 걱정되고 아무래도 추석 제사상에 또 수입 그런 생선을 올리지 않을까. 그거 아마 걱정하는 분이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직접 그 유통 관리를 하는 쪽에서 정확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방송 전에 저희가 답변을 들어봤습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공식적인 답변인데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 등에서 유통 판매되는 명태와 고등어 등 모든 수산물에는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합니다. 또한 음식점도 지난 6월부터 명태와 고등어, 갈치가 추가되면서 모두 9개 품목에 대해서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했는데요. 추석을 앞두고 원산지가 둔갑하는 일이 없도록 원산지 표시를 집중 단속해서 상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가 없도록 안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 네. 답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단속도 필요하지만 또 이제 그 파는 분들의 좀 양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10시 43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직접 전화 주신 시청자의 궁금증 풀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연결되셨습니다. 말씀하세요. 네. 아, 요즘 방사능 때문에 난리잖아요. 네. 예전에 체르노빌 원전 사고 났을 때는 먼 나라 얘기겠거니 하고 그냥 대충 넘겼던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번엔 가까운 일본이라 그런지 이런저런 걱정이 많이 되네요. 그렇죠. 체르노빌 예. 경우와 비교해서 아하. 알기 쉽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예전에 이제 꽤 됐지만 그 체르노빌 원전 사고와 지난 그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차이를 좀 알고 싶으시대요. 일단 체르노빌 같은 경우는 100m 단거리처럼 굉장히 짧은 시간에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석 달 만에 전부 콘크리트로 밀봉을 해서 일단 차단을 했는데 후쿠시마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물론 폭발이 있었죠. 그렇지만은 문제는 2년 반 동안 계속 장거리 마라톤처럼 가고 있고 앞으로 갈 2년 반이 더 길다는 거. 여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5년이 지나면은 체르노빌보다 더 클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우리가 수산물에 대해서 그리고 또 공산품에 대해서 더욱더 걱정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죠. 네, 아무래도 더 관리를 해야 되는군요. 네,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을 테니까요. 자, 그럼 계속해서 방사능에 대한 궁금증 세 번째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기준치 이하 미량의 방사능은 안심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네. 네, 어느 정도 방사능에 노출되는 건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김종국 씨가 그래서 그 허용 기준치를 준비하셨죠? 네,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방사능 물질 허용 기준치. 그러니까 이게 돼야 이제 수입이 되는데요. 세수면 370 베크렐, 요드는 300 베크렐. 근데 일본산은 세슘이 100, 요드 100 베크렐이 돼야 되는지. 네. 근데 적오긴 적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모르니까 이게. 그냥 조사만 하셨는데 내용을 잘 우리가 해석이 안 되네요. 네. 교수님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kg, 뭐 1kg, 지금 같은 경우 1kg당 우리가 1초 동안 방사선이 몇 개 나왔냐? 370개 나오면 370 베크렐이고 100개면 이렇습니다. 근데 사실은